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양대 산맥인 에어버스와 보잉이요, 한국에서 인재 영입을 두고 맞붙습니다. R&D 센터를 짓고 확충하면서 인재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과 배경 변뱅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제가 5월 23일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에어버스 인터내셔널 수석 부사장인 우터 반 베르슈 부사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수석 부사장이라는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어버스 기욤 포리 CEO가 있고요, CEO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디펜스 CEO, 헬리콥터 CEO, 커머셜 CEO가 있고, 3명 CEO의 일을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석 부사장입니다. 올해 1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싱가포르 에어쇼를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 온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R&D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 10일에 정부랑 에어버스가 MOU를 하나 맺었습니다. ITC 설립에 관한 MOU입니다. ITC는 에어버스가 운영을 하는 항공 및 우주, 방산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에어버스가 도대체 한국의 ITC를 왜 설립하려느냐? 첫 번째는 인재 확보,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입니다.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만 생각하면 항공하면 우리나라에 또 이름 있는 제작사가 뭐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항공기에 들어가는 게 비단 항공 관련된 것만이 아니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첨단 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것이 항공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제조업 인프라와 인력이 우리나라에 포진해 있고, 에어버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보물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이제 선택을 하러 온 건데, 이 베르슈 수석 부사장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ITC를 추진하는 건 한국의 역량에 대한 찬사를 의미한다. 프로젝트를 함께 나갈 수 있는 협업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가 에어버스에게는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어버스랑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프로젝트 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헬리콥터니 방산이니 위성이니 이런 분야에서는 협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연구 공간이라고 표현할 만한 곳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었고, 제가 에어버스 관계자들이랑 매년 인터뷰를 하는데, 2년 전에 헬리콥터 CEO랑 인터뷰할 때 제가 물어봤어. R&D 센터 왜 안 해?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계획 없다라고 했었는데 1, 2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투자 규모, 얼마만큼의 인재를 뽑을지, 어떤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할지, R&D 센터는 어디 지을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에어버스랑 한국이 수소 관련된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UAM 관련된 협력을 또 할 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버스가 ITC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버스가 받은 주문량이 8,600대래요. 올해에만 생산을 한 800대 정도 할 예정이래요. 에어버스의 대표적인 항공기인 A320, A330, A350에 한국산 부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ITC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이 또 발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부품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항공 산업 자체가 발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석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한 말 중에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했냐면,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항공기 운영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어버스는 이제 수소항공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에어버스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도 그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강국이기 때문에 협력할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에어버스 가 ITC 센터를 만드는 거는 보잉을 의식한 것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에어버스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실 보잉은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이미 R&D 센터를 강남 코엑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BKETC라고 하는 R&D 센터인데, 여기에 한국인 엔지니어만 1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수백억 규모의 R&D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대형 민항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캐빈 개발 사업에 한 120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280억 원 규모의 민간 항공기 진단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잉 코리아 사장님이랑 R&D 센터를 개소했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기술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공기 진단용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이요, 지난달에 R&D 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기존의 연구진 인력이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이 인력을 300명까지 늘리겠다. 보잉과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보잉 항공기 최첨단 생산 시스템,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술, 항공우주용 반도체 개발,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해서 한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에어버스가 IT 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잉은 기존에 있는 R&D 센터의 역량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당시 기준으로 보잉이 아시아의 R&D 센터를 가지고 있던 거는 딱 두 곳이었어요. 첫 번째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보잉은요, 이 R&D 센터를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결정이 급선회를 해서 한국의 R&D 센터를 만들기 위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인재입니다. 일본에도 인재가 있는데 왜 한국의 인재 때문에 일로 왔지?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보잉 코리아 사장님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 니들이 깜짝 놀랄 만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보잉을 설득을 했어요. 한국으로 R&D 센터를 가져오게끔 큰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에어버스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한국의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이것이 또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산업부만 7년을 출입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계 기업을 만나본 결과, 모든 사람이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고 있는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하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은 너무 성실하다요. 우리가 맨날 우리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해외로 나가보면요, 성실함에 관해서는요,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문화가 하라면 해라는 문화도 없지 않아 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많은 공부도 많이 했고,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업무를 내리고 지시를 하면 그것을 정말 빠르게 해와요. 해외였으면 몇 달 걸릴 일을 진짜 다 몇 주 만에 해오는, 이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보잉 내부에서도 이 BK-ETC의 생산성에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능력이 외국의 눈에 봤을 때는 상당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내가 국뽕 빨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잘 보시면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장을 지었다, 생산 시설을 지었다라는 뉴스는 잘 못 보실 겁니다. 한국에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외국의 기업들은요, 생산시설보다는 연구개발 인력을 더 많이 노리고 있는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경북 영천에 생산공장이 작게 있었어요. 그거 2019년에 문을 닫는다고. 생산시설은 이제 떠났는데, 다만 R&D 센터를 다시 들어온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도 경상북도와 지금 R&D 협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중에 유명한 뭐 보잉, 에어버스, 엠브레어까지 전부 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기전자, 뭐 컴퓨터, AI 등등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노력이 되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변뱅에서는 항공기 제작사들이 한국의 인재 영입을 두고 맞붙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그들의 이해를 맞출 수 있는 역량과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보면 오늘 저 국뽕 콘텐츠 찍었나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고 육성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뱅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